시사 이슈 이야기해봅니다. 시사 따라잡기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6월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네, 1년의 반이 넘어갔는데 최근 정치권에서 가장 흥행이 잘 되는 건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 살펴주시죠. 야, 매일매일 핫하죠. 네. 지금 일단 이준석 후보가 예비 경선을 이제 1위로 통과했지 않습니까? 네네. 당심에서도 뭐 나경원 후보와 팽팽한 접전을 벌였고 네. 민심에서는 상당히 좀 압도적인 우위를 점했고요. 네. 그 이후에 나오고 있는 뭐 미디어별 여론조사도 상당한 폭을 벌이면서 이제 1위를 이제 고수하고 있는데, 네. 자, 문제는 이제 열흘 남은 6월 11일 본 전당대회에서 당원 70%의 표가 어떻게 갈릴 것이냐. 네. 이 국민 여론조사 30%는 또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표몰이를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제 중진 나경원 캠프와 그리고 이제 주호영 캠프의 고민이 있는 거죠. 네.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 해볼 만하지 않겠는가. 네. 중진 대 신진으로 한 2파전 양강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는가인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두 후보가 단일화하면은 굉장히 재밌는 게 많죠. 또 남성 중진, 여성 중진의 콜라보가 되기도 하고, 네. 수도권 정치인과 영남권 정치인의 이제 통합의 모습이 보일 수도 있는데, 네네. 두 후보의 결이 너무 달라요. 네. 양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단일화를 한다면 끝까지 누구로 완주한다. 단일화될지.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이후에 자신들의 정치적인 활동도 염두에 둬야 되는 거거든요. 네.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에서 거의 본선에 올라갔으면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오세훈 시장 자리에 본인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네. 그 경선에서 마지막에 오세훈 후보가 치고 올라오면서 또 이제 안철수 후보까지도 꺾었단 말이죠. 네. 자, 이러면서 이제 안타까움이 있는데 당권까지 놓치면 그럼 이게 정계 은퇴액이 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러한 단일화는 이미 좀 어려워 보이는데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이준석 후보는 또 비판을 하고 있어요. 단일화를 하면 상당히 민망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네. 이 중량급 중진 2명이 단일화했는데도 본인이 이기면 두 사람 다 얼마나 민망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감의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어쨌든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준석 후보는 점점 자신감 뿜뿜 이런 분위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진 두 후보가 좀 이제 지금 절박하죠. 절박하면 좀 강한 공세를 펼 수밖에 없는데 이 공세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파 논쟁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경원 후보와 주호영 후보가 이제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는 포인트는 자, 유승민계 그렇죠. 개파다. 네. 특정 개파의 후보다. 그러니까 아마 이준석이 당대표가 되면 유승민계가 당을 장악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미 대권 도전 선언하고 있으니까 네. 대권 주자는 유승민으로 만들지 않겠느냐. 사실은 좀 현실적인 가능성은 희박한데. 네. 그렇게 분열의 정치가 될 네.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도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어요. 유승민 오히려 전 의원이 가장 내가 당대표가 됐을 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된다. 조금만 이 유승민에게 유리한 뭐가 발생해도 결국은 이제 이 자신 당대표가 비판받을 거기 때문에 네. 엄정하게 할 수밖에 없고, 그럼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이제 당내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입장에 처할 것이고, 득을 보는 것은 안철수 대표가 될 것이다. 네. 왜냐하면 자기가 안철수를 싫어하는 걸 세상이 다 알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만 몰아서 안철수 대표가 이 불리하다라고 이제 호소하게 되면 이거 봐라 편파적이다라고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게 득실이 다르다라고 이제 반박을 오히려 하고 있고, 네. 개파 정치와 같은 구태 논리로 이 비판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준석이라는 인물 자신이 아니라 2030 젊은 세대의 열망이 이제 폭발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네. 이 중진들이 폄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혐오의 정치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네. 심지어 나경원 전 의원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하고 비슷하다는 얘기도 했어요. 네. 지금 이 여당에 장진영 전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이 있습니다. 이준석에게서 히틀러의 냄새가 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혐오의 정치 이렇게 말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하나도 뭐 새로운 것은 없고 네. 오히려 구태 정치,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비판이었는데, 네. 아니 지금 같은 자당 내에서도
경쟁을 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트럼피즘을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또 여기 발끈했습니다. 2030의 순수한 열망을 마치 트럼프 주의자들처럼 이렇게 하면 도대체 우리 젊은이들이 뭘 잘못했단 말이냐. 그러니까 나는 욕해도 좋은데 나를 지지하는 우리 젊은 층을 욕하지 마라. 네. 그럼 겨우 국민의힘으로 돌아오고 있는 젊은 민심들이 도로 떠나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팽팽하죠. 자, 앞으로 이제 열흘 동안 지금 전국 투어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국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TV 토론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 이 남은 열흘 동안 이 이준석 바람을 과연 잡을 수 있을지 중진들이 이 그림이 쉬워 보이진 않아요. TV 토론에 보면 5명이 스탠딩하고 있는데 정말 이 중장년 어른 4명에 젊은이 1명이 서 있거든요. 네. 이게 참 묘한 이제 그림을 상징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 매일매일 아마 새로운 소식은 쏟아져 나올 것 같습니다. 열흘 남은 건데 네네. 그러면 이게 열흘 남았는데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이게 한때 바람인가 했는데 주로 이제 야당 출입 기자들하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해보면 네. 이준석 바람이 심상치는 않다. 그러니까 지난 이제 한 2주 동안에도 네. 꺾이지 않고 더 커지는 맞아요.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민주당이 좀 긴장하는 모양새가 보여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 야당 지지층들이 민주당이 두려워하면 이게 좋은 거 아닌가 하는 또 확신이 들게 되는 효과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민주당은 누가 되는 게 제일 좋으냐? 나경원 당대표가 되는 게 제일 좋다. 예측 가능한 인물이고 네. 굉장히 과거의 새누리당을 상징하는 인물이라 황교안과 투탑이었을 때를 이야기하면서 해볼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준석 이 후보가 급부상하니까 좀 당혹했단 말이죠. 네. 근데 요즘엔 또 이준석이 더 좋다 이렇게 일부러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 국민의힘이 혼란에 빠질 거야. 네. 중진들이 다 난리가 날 거야. 당이 제대로 대권 치를 수 있겠어?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준석이 되면 어떡하지 하는 고민이 뭐냐면 이준석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잖아요. 네.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비하면 송영길 대표는 10년 이상 젊어진 겁니다. 이낙연 당대표가 등극하던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후보가 부르짖었던 게 젊은 민주당 만들자, 젊은 당대표가 필요하다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겨우 이제 63년생 당대표를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85년생 당대표가 상대 쪽에서 나오니까 네. 둘이 나란히 서면 민주당이 노후한 정당으로 보이지 않겠느냐. 이 그림을 도대체 어떻게 대중들에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당혹감에 민주당이 좀 휩싸여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흘 남았는데 가장 큰 변수 뭐라고 보세요? 가장 큰 변수가 오늘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갑툭튀라 그러죠. 네. 네, 바로 지금 말씀하신 그 이름인데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이 네. 행보를 하고 나서 사후에 이제 행보를 밝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녹화 버전의 정치 행보? 그러니까 사실은 공식적으로 아직 정치 선언은 안 한 셈입니다만 네. 사실은 그동안 처음에 이제 101세의 연세대 명예교수인 이제 김영석 철학자를 만나서 네. 제가 정치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로 시작을 해서 이 선문답 인생 철학 같은 쭉 만남을 이어오고 공개하다가 네. 노동 전문가 만났고요. 경제 전문가 만났고 외교 전문가 만났고 그리고 이제 이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반도체 수급 불안정 얘기를 하자 서울대에 있는 반도체 합동연구소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네. 또 젊은이들이 코인 때문에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자 이 암호화폐 코딩을 하는 스타트업 벤처를 찾기도 했어요. 네. 이렇게 굉장히 트렌디한 흐름을 이어가다가 드디어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 이제 의원인 권성동 의원을 강릉에서 이제 조우를 했죠. 네. 근데 이건 인연이 좀 있는 만남이에요. 두 사람은 다 강릉에 외가가 있고 권성동 의원은 그 강원도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인데 어릴 때부터 옆집에 똘똘한 소년이 살고 있으니까 서로 친구 삼아라 하고 어른들이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학 때면 옆집 소년과 성동아, 성녀라 하면서 알고 지내는 사이였는데 네. 검사가 돼서 이제 우연히 또 마주친 거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이제 검찰 출신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검찰총장을 지내고 지금 대권 주자가 돼 있고 한 명은 이제 지금 보수 정당의 정치인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이 만났으니까 당연히 정치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의 육성은 우리는 하나도 들을 수 없지만 권성동 의원이 전하기를 정권 교체에 강한 의지가 있더라. 대권 도전할 게 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전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게 들었으니까 얘기를 했을 거고 없는 얘기를 했으면 그렇죠. 윤 전 총장 쪽에서 반박을 했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튀어나온 게 정진석 5선 의원을 만났다는 건데 이게 또 국민의힘 의원 아니겠습니까? 근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충청 대망론의 주자예요. 네. 사실상은 뭐 서울에서 성장을 했는데 이 아버지의 고향이 대전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충청권 주자로 또 인식이 되면서 지금 충청 대망론이 여러 번 허물어졌습니다. 충청권에서 이제 꿈을 이루지 못한 JP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이완구 총리가 있는데 대권 실패. 안희정 지사가 나왔는데 밑으로 지금 정치권에서 사라졌고 네. 그 충청에서는 왜 인물이 나오지 않는가? 자, 윤석열이 대권을 잡으면 어떻겠는가? 네. 그 사이에 반짝 등장했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진석 의원과 만난 건 또 충청 민심을 좀 자극하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명을 만났더라고요. 이 초선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그 윤희숙 의원은 이제 경제 전문가고 네. KDI의 이제 연구위원 출신이고 부동산 문제로 이제 민주당을 지금 신랄하게 비판하는 입장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권성동 개인적인 오랜 인연이 있다 치고 정진석 충청권의 관록 있는 중진 의원 그리고 윤희숙 초선 의원이지만 경제 전문가. 네. 근데 세 명이 다 최근에 국민의힘이다 보니까 자 국민의힘으로 이제 기운 것 아니냐, 네. 쏠린 것 아니냐. 6월 11일 전당대회에서 누군가 당권이 확정되면 그 다음은 입당 수순 밟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당권 뽑히기 전이잖아요. 네. 그럼 누가 당대표가 돼야 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는 인물을 컨트롤할 수 있겠느냐? 이게 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어요. 네.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은 나랑 친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최근에도 통화했다. 사실은 서울대 법대를 같이 다닌 동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판사 출신, 검사 출신의 법조계 출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이 전 의원의 부군이 상당히 윤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요. 네.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았다. 이웃 주민이었다. 동네에서 많이 마주쳤고 내가 친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주로 하고 있었죠. 네. 그래서 내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윤 전 총장을 시간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당으로 모셔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네. 근데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이제 후보는 무슨 얘기를 최고위원은, 했냐면 만약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당 밖에 안철수, 윤석열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당이 정한 원칙대로 가겠다. 네. 사실 11월에 대권 후보를 뽑는 거거든요. 네. 9월부터 경선이 시작되거든요. 네. 절차대로 가겠다. 그래서 지금 다른 중진 후보들은 아니 그렇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주요 인물들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느냐. 우리 경선을 연기해서라도 외부에 있는 주자들을 다 끌어들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별화를 하고 있던 중에 윤 전 총장이 지금 꿈틀하는 모습이 보인 겁니다. 네. 오늘 이후에 이제 요 윤석열 변수를 새 이제 주요 후보가 어떻게 다뤄 나가는지에 따라서 이게 좀 변수는 될 수 있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많은 그 당원이나 야당 지지자가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윤석열, 나경원 같이 있는 그림, 윤석열, 주호영 같이 있는 그림, 네. 윤석열, 이준석 같이 있는 그림, 어떤 게 제일 내년 정권 교체에 파괴력이 있을까? 이걸 이제 생각을 하겠죠. 네. 이제 윤석열과의 컴비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저력에 대해서 각 후보들이 또 많은 메시지를 오늘 이후 쏟아내지 않을까. 네.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헤드라인 뉴스를 보면은 윤석열 이르면 7월 국민의당 입당 뭐 이런 국민의힘 입당 이런 얘기도 있고요. 확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네. 전문가에 따라서 저는 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자 언제 정치 선언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입당은 고사하고 네. 자 6월 11일 국민의힘 당대표가 누가 되는지를 보고 네.
7월 12일이 이제 차기 대선 예비 후보 등록일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7월 12일 사이, 저는 7월 4일쯤 정치 선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7월 초 지금 입당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이건 정치 선언과 동시에 국민의힘으로 바로 이제 들어가는 게 되는 거거든요. 네. 과연 그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6말 7초 정도에 정치 선언을 하고 나서 국민의힘으로 어차피 가겠지만 뜸을 쭉 들이다가 이제 경선이 시작되면서 주자를 뽑는 9월이나 혹은 한 10월 정도에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서 7월설이 있고 지금 9월설이 있는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또 윤석열 전 총장을 위한 비단 주머니 3개가 있다. 입당을 하면 이거 주겠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네. 윤석열 그렇게 무서운 대권주자 아니다. 지금 이제 정치권에 아직 안 나와서 허상, 신기루처럼 이제 떠 있는 거지. 워낙 국민의힘이 별 볼 일이 없다 보니까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국민 여망이 윤석열이라는 인물에게 쏠렸던 것뿐이지. 네. 실제로 뚜껑을 열면 정치 안 해본 사람이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이제 흠결이 있다는 거예요. 이 흠결은 사실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감찰 내용으로 다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워낙 막역한 검사 후배인 이 윤대진 검사의 형 네. 윤우진이라는 인물이 이제 용산 세무서장일 때 뇌물을 받고 해외로 도피했던 사건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뒤를 봐준 거 아니냐 네. 하는 의혹 하나, 검사 비위 혐의가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곧 판결을 앞두고 있는 검찰이 구형까지 했습니다. 징역 3년 구형했는데 장모의 병원 사기 사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 급여를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건데 무려 22억 원이 넘어요. 근데 공범 3명은 이미 실형을 다 받고 살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이 장모만 특이하게 당시에 기소되지 않았다가 뒤늦게 재판을 받고 있는 사안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정진석 의원이 자, 윤 전 총장을 만났는데 우리 장모는 다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일 뿐이지 사기를 당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10원 한 장 민폐를 끼친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옹호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장모가 법정에서 유죄로 판결이 나면 법조인은 이게 판결로 말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인 김건희 씨가 운영한 컨텐츠 회사, 이 커바나 컨텐츠라는 회사에 대기업이 후원한 것이 네. 과연 이제 유력 고위 검찰 인사였던 그 남편 윤석열을 보고 이제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냐 이 의혹이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도이치 모터스라고 하는 이 주식에 주가 조작에 투자한 혐의가 있습니다. 네. 이게 알고 투자했으면 유죄, 모르고 투자했으면 이제 오히려 피해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여서 지금 윤 전 총장은 나는 이 털어도 털릴 게 없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전해지는데 어쨌든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준석 후보는 자, 윤 전 총장이 우리 당으로 입당한다면 내가 제갈공명이 돼서 조자룡에게 제갈공명이 이제 꾀주머니를 3개 줬듯이 이 3개의 비단 주머니를 드리고 뭐 장모나 부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비책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했던 거예요. 네. 그게 뭔지는 뭐 잘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걸 재밌게 보는 분들도 있고 거만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고 네. 또는 이제 윤 전 총장에 대한 애정이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 시각이 다양해서 제일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이 이걸 얼만큼 이제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네. 하는 대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알 수 없는 거라서.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은 참 부러울 것 같은데 어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회고록이 출간이 됐죠. 조국의 시간. 오늘 날짜로는 오늘입니다. 네네. 5월 30일까지 예약 판매가 5만 부를 넘어서 뭐 출판계 새 역사를 기록 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국 전 장관 책이 대박 조짐을 보일수록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진다고요. 그렇죠. 지금 네. 대박이 돼버렸어요. 네. 오늘 계산으로는 지금 10만 부 이상 완판이 됐고요. 아, 10만 부가 완판이 됐나요? 네. 온라인 예약 주문으로 책을 주문을 하면
뭐 한 5일에서 일주일 이상 후에나 책이 올까 말까합니다. 지금 이제 이 10쇄 이상 찍었는데 완판이 돼서 네. 계속 새로 찍어내고 있어요. 8쇄까지는 들었는데 10쇄가 넘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5만 부 말씀하셨지만 오늘 계산으로는 10만 부, 14만 부가 넘어갔다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네. 이 정도면은 지금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로 등극을 해버렸고요. 네. 아주 이제 파장이 큰 책이 돼버린 겁니다. 출판업계에서는 참 다행인데 말이죠. 네. 출판업계에서는 요 출판사만 이제 신이 날 수 있죠. 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굉장히 그 자극적인 문구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가족의 피를 펜으로 찍어서 써내려가는 심정이다라고 해서 시작이 됐는데, 물론 이제 이 조국 사태라고 이야기하는 이 2018년 이후부터 2019년부터죠. 이 조국 전 민정수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검찰의 대대적인 가족 수사가 펼쳐지고 사모펀드 입시 비리 또 이제 가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범죄 의혹들이 대대적인 수사가 된 이후에 이제 거의 대부분 지금 법정으로 넘어가 있죠. 네. 정경심 교수는 지난해 말에 이제 4년 징역을 받고 지금 이제 수감 중에 있고요. 본인 재판도 올해 시작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철저하게 조국이라는 이 주관적인 자신의 입장에서 기술한 내용이니까 쓸 수는 있다. 누구든 이제 뭐 기록을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서술한 건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 아니냐. 책은 나올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국민의힘은 이게 국민 기만극이다. 재판에서 소명하면 될 문제를 왜 책으로 써내나. 재판에서는 왜 답변을 하지 않는가. 이런 이제 비판을 냈고요. 네. 민주당이 이제 속내가 복잡한 것이 지난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선의 참패가 조국 사태의 내로남불이 분명히 걸려 있다라고 분석 보고서가 나왔어요. 네. 또 송영길 대표가 청년들을 만났더니 조국 사태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는 오늘 송영길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으면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조국 사태에 대한 사과가 들어있어요. 대국민 사과가. 네. 근데 오늘 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 대국민 보고대회를 하루 미뤄서 내일 합니다. 네. 근데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강하다고 해요. 조국 사태 내가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이 책에 대해서 민주당 내 입장이 다 지금 달라진 겁니다. 가장 비판적인 입장, 조응천 의원이죠. 아니 지금 이 국민의힘은 이준석 바람으로 저렇게 신선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또 조국 사태의 수렁으로 다시 빠져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네. 이게 웬 말이냐 하는 이제 경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청래 의원은 나는 조국의 편에 설 것이다. 조국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한다. 또 이런 이제 뭐 굉장히 비장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대권 주자 중에 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이재명 지사만 선두를 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네. 조국 사태와 조국의 시간에 대해서. 네네. 그런데 지금 이낙연 이 전 대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입장을 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의 비위 혐의나 범죄 혐의는 차치하고 적어도 검찰이 한 가족을 소탕하려는 목적으로 과도한 수사를 벌여서 멸문지화 지경에 이른 것은 무리했던 거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연민을 금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표했고, 정세균 전 총리가 지금 가장 세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부가 완수해야 할 목표는 검찰개혁인데 네. 이 조국의 시간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다진다라고 하는 이제 동조의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당대표는 또 지금 사과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민들이 볼 때 시그널이 이제 혼동되는 거죠. 그렇죠. 조국 편인 거냐, 조국 편이 아닌 것이냐, 조국을 비판하는 것이냐, 조국을 옹호하는 것이냐, 이게 민주당 안에서 지금 스펙트럼이 너무 꼬여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남국 의원도 한마디 했습니다. 조국 백서의 저자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친조국 의원으로 이제 알려져 있지만, 김남국 의원은 민주당은 조국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언급하지 말자. 왜냐하면 조국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다. 네. 조국은 분명히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람인 건 맞습니다. 민정수석이란 요직을 지냈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죠.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이 민주당 당원은 아니거든요. 네네.
오히려 상당히 이제 급진적인 진보주의자로 알려져 있죠. 이 법학 교수로서.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들은 굉장히 흥미진진한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뭔가요? 조국 전 장관은 이게 정치 개입의 의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이 책은 절대로 정치에 개입하고자 함이 아니다. 정치적인 발언도 아니다. 강조했죠. 네. 그냥 내 가족이 당한 일을 너무 억울해서 진실을 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탱자 가시나무로 유배지의 집이 꽁꽁 쌓여 있는데 갇혀 있는 본인을 극수, 아주 이제 심한 형을 받고 있는 죄인으로 비유했거든요. 네네. 그랬는데 사실은 대권에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관측이 나왔어요. 네, 대권이요. 네. 그러면은 9월에 지금 대권 주자 뽑는데 이미 뭐 이재명 지사,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그 외에도 여러 박용진 의원 등등 뛰고 있는데 네. 이 책 한 권 냈다고 되겠는가? 근데 문제는 왜 꼭 민주당으로 나와야 돼? 또 다른 민주당도 있잖아 이런 얘기예요. 네. 열린민주당이 있는데 의석 3명이 있습니다. 네. 대표가 최강욱 대표죠.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법무사무소에서 인턴 확인서를 떼어준 이 혐의로 네. 재판에 지금 넘겨져 있죠. 네. 그 진실공방이 있습니다. 만약에 열린민주당 후보로 조국 전 장관이 나온다면 상당한 지지율을 끌 수 있고 실제로 대권 주자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통합하는 기폭제는 될 수 있다. 또 이런 관측들이 나와서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이 출판의 파장이 정치권, 여권에도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인가? 근데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야권이 너무 호재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 네. 지금 일단 이 책의 출간을 야권은 엄청난 호재로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은 조국 그렇죠. 혼란에서 네. 조국 카오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게 책이 오늘 출간됐는데 이런 정도로 온갖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으니까 네. 저는 서점에 갔는데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못 읽으셨군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책을 읽고 다음 주에 좀 진행 상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내용에 또 새로운 것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시나리오까지 아주 재밌었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의 시사평론가였습니다.